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고, 4,000포인트는 10월달 넘어가기 전에 4,000원 찍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월요일부터 4,000을 찍어주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4천을 넘어가는 건 좋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좋고,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3,300포인트부터 700포인트를 단숨에, 특히나 10월 달에는 정말 강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제가 한 가지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은, 시장이 언제 떨어질까 불안한 게 아니고 약간은 좀 깨름칙한 부분은,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 4,000포인트를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계좌 상태가 좀 나아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주변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만큼 모두가 전문가고 모두가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의 상승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좀 억울한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수했다가 8만원에 내가 정말 3년 기다렸다가 그냥 팔고 나왔다 라는 분들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넘어가서 수익이 한 10% 20% 나서 팔았다 라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반도체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요즘 분들은 확실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제 인버스를 좀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인버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강세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우리가 온전히 계좌에 녹여들 수가 없다라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저는 인버스를 살 바에는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로 강하지만 그 강한 시장을 지금은 의심하지 말고, 조금은 버블이라서 의심스럽고 불안할지언정 그 시장을 계속해서 즐기고 버블에 올라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 레벨업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좀 이 코스피 4천과 코스닥 900 돌파를 한 이 축하적인, 그러니까 이 정말 기분 좋은 상승장을 다 같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고, 일단은 코스피 4천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9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정고점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코스닥의 정고점과 코스피의 정고점은 느낌이 좀 다른 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똘똘한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많이 했고, 더군다나 오늘 급등이 나오는 알테오젠이라는 코스닥의 대장주가 또 코스피로 이동을 하면, 코스닥의 지수는 코스피의 지수를,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은 왜 못 따라갈까가 아니라, 그만큼 코스닥에 있었던 정말 쟁쟁한 친구들이 코스피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부터 이제 에이펙 사전 행사 진행을 합니다. 에이펙 개최는 31일이고요. 오늘은 뭐가 열리냐, 이렇게 삼성에서 준비한 트라이폴드 3번 접히는 그런 휴대폰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일은 CEO 인베스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젠스랑 CEO가 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한미 간 정상회담 진행하고, 그 다음날 미중 간 정상회담 진행하고, 그 다음날 한중, 그 다음 한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에이펙 사전 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에이펙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미중 간의 협상, 미중 간의 대담이 이뤄지면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한미 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과정에서 과연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이번에도 마침표가 찍어질 것 같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지지부진할 것인지, 그런 거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일본도 니케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좋거든요. 오늘도 중국과 홍콩 둘 다 좋고, 대신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좋고 우리나라가 가장 좋아요. 미국도 사상 최고가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일본, 한국, 중국, 홍콩 뭐 다 대만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거예요. 요거 제가 에이펙을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에이펙 행사도 행사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M7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미국의 기술주들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 기업들 중에 테슬라만 저번 주에 발표했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번 주에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AI에 관련된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주면 AI 거품 아니네,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네 라는 힌트를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시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나라도 실적들이 빵빵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오션 나왔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 하이닉스가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종목이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어닝 쇼크, 이 실적 좀 실망이라고 하죠. 실망이 나와서 주가가 좀 출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저가에 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강세업종입니다. 강세업종은 오늘 많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스터디하고,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모아가셔라. 자, 어디 제약바이오냐?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도 좋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제약바이오에서 집중 투자할 거는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 기업 중에 대장주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D&D 파마텍, 펩트론, 기타 등등등. 한 7, 8종목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장주만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 반도체 갈 때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조선주 갈 때 계속해서 떨어졌고, 원전주 갈 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 방에 다 리커버리 하죠. 이게 제약바이오의 힘이에요. 그러면 왜 제약바이오가 지금 10월 말쯤에 와가지고 올라가느냐? 보통은 제약바이오는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뭐 임상이 성공하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이 잘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은 일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그때 중간 정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통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에이펙 행사라는 굵직한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은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뭐 이 부분도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을 열어봤고, 삼성중공업 저번주 실적 열어보니까 뭐 여전히 좋다. 예상했던 대로 좋지만, 오늘 삼성중공업이 10% 이상 갔던, 15% 상승했던 이유는 FLNG 그 기술에 대한 이제는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삼성중공업이 할 수 있다라는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 조선주들이 오늘 조선기자재랑 같이 올라간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행사 와서 뭐 하나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들릴 수가 있다 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맞지만 저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한미 간의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오늘 여기 약세업종이랑 같이 볼게요. 반도체 소대장은 오늘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반도체 대장주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거를 탐구를 해보셔야 돼요. 자, SK하이닉스 50만원 저번주에 넘었고요. 드디어 삼성전자는 10만전자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도체 소재장들은 오늘 숨죽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역시 소대장 말고 반도체 하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글로만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밑으로 조금 눌러주는 건 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좀 눌림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반도체 대장주들은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왜 가냐?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너도 나도 늦었다 이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업종의 반도체 소대장을 꼭 보자. 요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오랜만에 좋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전을 얘기할 때, 원전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에요 100%.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방송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고 앵커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 만약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보다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양광과 풍력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풍력보다 태양광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미국에서 원하는 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여져요. 요게 보시면 OCI 홀딩스랑 하나솔루션만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기타 종목 있습니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눌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은 없는 태양광 자리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약세업종으로 돌아가자면 반도체 소부대장은 제가 안 볼게요. 이건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고, 석유화학은 이거 항상 비교 드리는 거죠. 우등생과 열등생. 열등생 중에 1등을 해봤자 우등생의 꼴찌한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주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석유화학이 그럼 왜 갔냐? 여천 NCC 사태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면서 결국엔 업황 자체를 좀 개선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 유가도 요즘에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런 부분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가 줬는데 1등주는 될 수 없다. 그러면 석유화가 어떻게 되냐?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를 삼으셔도 되고요. 물려있다가 내가 수익이 났다, 조금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규 매수로 굳이 우리가 석유화학 살 필요가 있나? 왜냐면 좋은 거 많잖아요. 제약바이오, 조선,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전지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저번주에 제가 2차전지가 도대체 왜 다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 게 오늘 결과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의 2차전지 움직임을 보시면 ESS 쪽, 에너지 저장장치 쪽을 하는 2차전지 향은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줍니다. 근데 나머지 2차전지는 다 떨어지죠. 셀 업체들 다 떨어지죠. 그게 오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재를 하는 업체, 그러니까 완벽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업체, 거기다가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만드는 LNF,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전고체의 삼성 SDI까지 보시면 돼요. 기타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는 조금 전 이상하다. 저번주에 제가 원인을 못 찾겠다,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오늘 2차전지에 약간은 구분이 되는 그런 하루지 않았을까. 옥석 가르기가 오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아직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ESS 쪽에 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레벨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꼭 레벨업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일단은 증시 4,000포인트 넘은 거 정말 축하드리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도주가 될 것을 미리 찾아서 자리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도주에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레벨업 방송 보시면서 주도주가 다음에 될 게 민멘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